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신묘일주에게 병원연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도화살은 자신의 기와 재능을 드러냄과 더불어 그 자체로 주변의 관심과 주목도를 끌게 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일간 신금에게는 편관이 되기 때문에 명예와 직위, 권위 등에서 그 기운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살은 양날의 칼이 되기 때문에 관심과 주목도가 오르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편관의 긍정성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이득이나 대중적 깨우침과 재미 등을 위한 명분으로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는 느낌을 취한다면 도화살의 긍정성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묘일주 일지묘목도 도화살의 기운이고 묘목의 지장간 안에는 정제 간목과 편제 을목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외견으로 보이는 것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는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려 할 수 있고 여러 경험과 기술 등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채롭게 인간관계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관계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중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 합니다. 더불어 말이 담백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묘일주의 기본적 특성이 병원연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그간의 성과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원칙을 강력하게 세우고 그로 인하여 사적인 영역을 넘어 좀 더 공공의 영역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나름의 권위와 명성이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신묘일주는 병원연의 양인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묘일주에게 병원연의 양인살 기운은 관성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에서 경직성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은 강력한 권위와 돌파의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각종 충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신묘일주 특유의 치밀함으로 기존의 생각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다시금 자신의 새로운 생각의 원칙을 세울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여 일간에게 피로감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의 경직된 몰입감만큼 휴식의 시간에 최대한 몸과 마음을 풀어주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12신설의 관점에서 신묘일주 일지묘목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는 육해살이 되고 일지묘목은 장성살이 됩니다. 육해살은 명칭의 의미로만 보면 육신, 즉 가죽이 해를 입는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극단적 부정성과 달리 기운 관계의 작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그 긍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육해살은 기준이 되는 일지묘목이 기운 흐름에 있어 마지막 힘을 발휘하는 몰입의 단계가 됩니다. 그만큼 일지묘목의 작용에 있어 군더더기 없이 집중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방면으로 권위와 존재감의 기운을 내뿜는 묘목 장성살의 기운이 오화 육해살의 기운과 더불어 하나의 방향으로 힘을 풀어내는 느낌이 듭니다. 또는 마치 태양 에너지가 돋보기를 통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더불어 육해살은 지게의 지지대에 비유되기도 하는 살이어서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관성의 느낌과 어울림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간 신금을 기준으로 병원연의 오화 육해살의 기운이 편관이기 때문에 주변을 위해 일부 지지대의 역할을 하면서 헌신한다면 긍정성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봉사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판을 하거나 풍자를 하더라도 대중의 끼우침이나 공공의 이득을 향한 명분으로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신묘일주 일간 신금은 병원연의 지지인 오화를 맞이하여 천을괴인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천을괴인의 기운은 그 자체로 인생 복락을 주는 기운이 아니라 마치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이로스코프와 같은 기운이 됩니다. 그만큼 한쪽으로 휩쓸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쪽 힘의 작용을 통하여 균형감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러한 균형감이 극단적 부정성을 방어해주기에 안정적이고 평탄한 느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병원연에 과도하게 극단적이거나 고집스러워지기보다 오히려 단계적 설득의 과정을 잘 밟을 수 있고 주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균형 잡힌 새로운 자신의 영역을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신묘일주는 병원연에 공망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망은 그 발생의 기현성도 부족하고 음양오행의 기운 관계로 봐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망까지 따져서 부정적 해석을 끌어오기보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방어를 한다면 결코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 도약하는 타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묘일주 일지묘목은 12운성론의 관점에서 일간 신금을 기준으로 절의 흐름이 됩니다. 절은 생성과 소멸의 중간에 해당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큰 변화의 변곡점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극단적 변화와 변동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곡점에 위치한 것은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는 유연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묘일주는 기본적으로 진취적이면서 목표를 향한 단호함이 있기도 하지만 중재와 타협의 잠재 능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 조율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묘일주의 절의 기운에 대해 병원연에는 병의 기운이 도래합니다. 병은 실제로 병이 난다는 의미보다는 병상에 누운 환자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게 되는 의미로 먼저 보면 좋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는 살아온 날들을 관조하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몸의 힘이 빠지면서 기운이 쇠하기는 하지만 필요한 곳에만 기운을 쓸 수 있는 정제된 마음 상태가 됩니다. 물론 부정적 느낌으로 병상에 누워 있으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게 귀찮고 답답한 마음에 벗어나고 싶은 변덕스러움도 커지며 건강한 때를 그리워하는 우울감이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성은 줄이고 긍정성을 향하여 마음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묘일주의 절의 기운이 병원연에 병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주변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느낌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 실용성을 근간으로 어느 쪽으로든 나아갈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저울주의 상태에 있는 신묘일주에게 차분하고 지긋하게 눌러주면서 하나의 명확한 흐름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운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공감력은 올라가게 되고 그 공감의 마음속에 책임과 의무감이 커지면서 좀 더 뚜렷한 색깔을 지닌 모습으로 재탄생하여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교두보루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